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1000개 이상의 분석을 진행한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세트랙 I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어떠한 이 패턴성의 모습을 갖고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인가, 또 이러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인가,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희 대업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이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식을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이 세트릭 I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투자자 분들께서 이 세트릭 I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위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방위 산업까지 하는 기업이죠. 이 최대 주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역시 이 구성을 마친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방위 산업도 추후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위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, 자, 이 부분부터 이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 개선, 자,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. 앞서서 이 세트릭 I에 뿌리는 결국에 이 위성 사업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오른쪽 매출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위성 사업 부분에서 이 90%가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한다. 자, 위성 사업이 중요하다,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매출액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17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. 자, 이 부분은 이 수주, 이 프로젝트별 진행률에 따라서 이 매출 인식이 증가를 했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영업이익 측면을 보게 되면 이 감소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,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결국에 이 방산을 이야기해야 합니다. 자, 우선은 현재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러우 전쟁,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공격까지 이 지정학적인 이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이 군사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방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하는 거죠. 특히 한국의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공급에 빠른 납기, 또 가격 경쟁력과 이 사계절을 가진 이 특수성을 통해서 이 무기 체계 면에서 이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 방산 수출 역시, 방산 수출의 증가율 역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방위 산업에 대한 확보가 미래의 현금 창출의 핵심이다,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, 앞서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측면, 자,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방산 프로젝트의 이 참여 확대, 그리고 초기 개발비의 반영으로 이 영업 손실의 기조가 발생한 건데, 이 방산 부분 역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앞으로의 모멘텀은 더 강하게 존재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우주 산업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제가 이 최대 주주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결국에 이 위성 사업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까지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2030년을 넘어서 2040년까지 약 1조 100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예정이고, 이 산업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부의 효과 역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. 자, 그래서 이 지속적인, 지속 가능하면서도 이 전망 있는 이 산업군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발표된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 우주 첨단 기술 기업은 이 단수 평가가 허용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최대 출자자 요건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에서 이 위성 영상 판매 사업을 하는 이 자회사들,
역시 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추후 주가에 대한 모멘텀 역시 작용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12월 말에 위성에 대한 모멘텀을 시작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이 당시에 이 MNS 이 송신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도 엮이면서 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2월 중순까지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하면서 결국에 이 위성과 이 방산과 함께 움직인다. 자,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뒤로 사실 크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 4월 같은 경우 중간중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때 당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, 이 파이버 프로와의 이 공급 계약 이슈로 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지만 결국에 이 부분은 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였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유의미하게 볼 점은 11월부터죠.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이 상승, 이 반전의 포인트를 주면서 주가가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자,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, 이 당시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 방산주가 상승을 했고 또 관련 테마 역시 엮이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또 위성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고, 이 조기 탑재제 에 대한 이 공급 계약의 체결 역시 나오면서 1월까지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, 이 차익 물량과 또 방산 부분에 있어서 수은법 관련된 이슈도 있죠.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 방산 섹터의 하방 압력까지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재가동을 위해서는 이 위성 부분에서의 힘을 받으면서 또 방산에 대한 호재 이슈도 나와야 합니다. 결국에 지금까지의 이 상승 모멘텀을 파악하면 이 방산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거나 또 우주, 위성 사업의 공급 계약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포인트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이 세트릭 I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서 볼 포인트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정확한 가격대와 이 차트의 움직임은 다음 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